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새로운 공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코인 지금 많은 사람들이 KYC 인증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 또 마이그레이션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파일을 실생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든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뭐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또 다뤄드릴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 파이코인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우리가 스텔라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스텔라에서는 얼마 전에 달콤한 프로토콜 버전을 확인해라 해서 프로토콜 20에 대한 거, 사실 어제 그저께도 잠깐씩은 언급을 했던 이거 과연 이게 뭘까, 그리고 요거에 대한 뭐 이점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스텔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이제 구현된다는 것과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스텔라와 뭔가 이 연관성이 깊게 있다, 그쵸? 우리가 파이가 스텔라의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파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텔라가 좀 만들어진 그런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스텔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미 상장이 돼 있고, 그쵸? 그리고 뭔가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하나의 지각 대변동을 일으키기에 나온 거죠. 현금을 갖다가 암호화폐로 변환 가능하도록 그 길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USDC로 변환이 쉽게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USDC에서 이제 현금으로 다시 수령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스텔라루멘 하면은 뭐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가격이 평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뭐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솔직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긴 하겠죠. 자, 아무튼 스텔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넷이 9월 20일 수요일 15시 UTC 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서 이 후보 버전을 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요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가 되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의 기능과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뭐 많은 D앱들, 그리고 스텔라루멘을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파이로 유입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더 개발 속도가 업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상들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올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스텔라루멘 뭐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파이코인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업비트나 이런 데 가격 보면은 스텔라루멘 자체는 그렇게 가격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스텔라루멘 이꼴 파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스텔라루멘보다 파이코인이 무조건 싸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파이코 팀 테스트넷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이다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공감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백 가지의 다양한 파이 생태계학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매일 수백만 명의 개척자가 방문을 한대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실질적으로 파이코인이 뭔가 좀 더 활성화되게 움직였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이 뭔가 그런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파이앱 링크 인기 앱들을 이렇게 쭉 모아놨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게 좋은 아이디어는 맞지만 그러면 파이코인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유입돼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요, 파이챗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서 DM을 보내는 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메시지를 보내는 건 좋은데 과연 여기서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 에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해보니까 이렇게 그 아이디를 눌렀을 때 카피 테스트만 지금 뜨거든요.
근데 요 아래 원래는 이제 요 위에 샌드DM이라고 해서 떠야 된다는 건데 뭐 이게 일단 일부한테만 그 형성이 된 건지 아직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엔 모더분이라 제가 그냥 올린 건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봤을 때는 뭐랄까 일단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샌드DM이라는 게 뜨면 근데 이게 다만 떴을 때는 너무 뭐랄까 이 모더분들한테만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만들어진다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한테까지 만들어지면은 주고받기는 좋은데 사실 하나의 메신저처럼 쓰기엔 좋은데 저는 이게 그닥 막 달갑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해질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어쨌든 좀 뭐 추가가 될 거라고 하고 추가가 된 분들도 있겠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샌드DM은 저는 뜨지 않는데 여러분들 뜨는지 한번 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면 2차 코인 채굴을 시작했다고 해서 뭐 초대는 10%가 부과된다 해서 파이 NFT 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채굴 같은 거 함부로 하면은 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잘 알아보고 해야 되고 굳이 이거를 할 것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 뭐 폴리곤으로 된 거, 뭐 파이 불 NFT2라고 하는데 굳이 저는 이거를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만류를 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들 각자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소식도 있고 정보도 있어서 한번 올려드렸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IMO, 암호화폐 지갑, 시드 프레이스, 암호 문구의 복잡성과 최종성은 암호화폐 유틸리티 대량 채택에 가장 큰 장애물로 남는다. 당신의 제안은 뭐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은 뭐 여권을 저장할 수 있는 이메일의 그런 비밀 구조를 저장을 뭐 초안할 수 있는 거고 요런 것들은 그냥 복사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독자적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뭐 이메일에 보관하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또는 여러분들 클라우드에다가 보관하는 게 굉장히 편할 거예요. 하지만 클라우드는 어때요? 인터넷 안 되면 끝난다. 그리고 그 사이트가 안 되면 끝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인터넷 안 될 때는 파이도 안 되겠죠. 뭐 아무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해킹을 당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상당히 보안에 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구절의 보관은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커뮤니티의 노력 덕분에 엠베서더 프로그램은 메인넷 생태계에서 파이앱을 구축할 수 있는 뭐 온보딩 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음 내용을 읽어봐라 해가지고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1000파일에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엠베서더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초대를 했을 때 누굴 초대했을 때 개발자를 성공적으로 초대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제는 개발에 대한 개발자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때 파이코인을 갖다가 맨날 해커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달 해커톤? 이거는 난 안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이게 그냥 엠베서더 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안의 목적으로도 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이거 나는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이런 생각의 좀 전환점이랄까요? 발상 이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고 뭐 많은 분들을 초대할 때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 꼭 개발자를 초대하는 거, 뭐 이게 개발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개발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이 요 엠베서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해커톤 자체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0.00114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렇게 신규품을 구매했다라고 해서 돼 있고 영수증을 쭉 보면은 영수증에는 197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어느 그 국가의 단위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느낌이 약간 베트남 느낌도 좀 나고요. 어쨌든 간에 단위 화폐로 사용해야 되는 구매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파이로 구매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파이는 스텔라 생태계에서 개발이 된다. 그래서 기본 코드 XLM이 있어야 되고 스텔라 로맨이 있어야 되고 128개 거래 수수료는 0.0000001XL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와 스텔라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 어쨌든 파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를 31만 4,159달러에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는 이런 매장들이 생겨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좀 더 파이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끌다 보면은 또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파이코인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100%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항상 리스크라는 거는 언제든지 좀 감수를 해야 되고요. 분명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한 공지들, 그리고 오피셜 공지나 내용들을 좀 따라가면서 파이코인의 새로운 것들을 좀 접하다 보면은 좀 더 힘도 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커뮤니티 생성도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